한국은 느릿하게 경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2대 0으로 우리를 이겼을까? 골키퍼를 공격수로 기용한 것은 상대팀 선수들을 웃게 만들려는 의도였나 보지만 상대팀 선수들은 웃지 않았고 전술은 실패했다. 안녕하세요.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호외TV입니다. 우리나라 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24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중국과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날 경기 소개와 중국 매체의 반응, 그리고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중국을 2대 0으로 이기고 승점 6점으로 일본과 함께 조 1위로 2경기 만에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마지막 3차전인 일본과의 경기만을 남겨둔 상태로 조 1, 2위 결정전만 남은 상태입니다. 경기 전에는 중국 대표팀이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중국 언론에서 도발도 했었습니다. 한국전에 승리하고 최종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에 의해 중국이 8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 아닌 희망 섞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나라가 U23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용준 선수의 멀티골과 골키퍼인 김정훈 선수의 눈부신 선방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재미있는 장면은 중국이 2대 0으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경기 후반부에 1차전 일본전과 같이 2m 장신 골키퍼 유진용을 필드 플레이어로 투입해 공중볼에 대한 공격을 노렸는데요.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나오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2경기 연속으로 나온 것은 더 웃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신장이 좋은 제대로 된 필드 플레이어를 선발을 하던지 아니면 골키퍼를 완전히 포기하고 포지션 변경을 하던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골키퍼 훈련과 필드 플레이 훈련을 동시에 하는 건 효과적일 수 없을 듯합니다. 결국 중국 골키퍼인 유진용의 필드 플레이어로서의 작전은 큰 소득 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에 중국 매체들도 이날 경기 분석과 함께 많은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중국 매체 베이징 타임에서는 올림픽 대표팀 한국의 0대2로 또 패배라는 제목으로 U23 아시안컵 B조 2차전에서 한국팀의 0대2로 패했고 조별리그 2경기에서 모두 패하고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전했으며 반면에 중국 올림픽 대표팀과는 대조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팀들의 승리를 소개하면서 자국 대표팀의 패배에 대해서 실망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소프닷컴에서는 올림픽 대표팀 2대 0 패배로 2연패, 조기 탈락, 최하위로 추락하며 한국은 8강 진출이란 제목으로 중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시간대별로 분석 기사를 냈으며 재미있는 내용의 기사도 냈는데요. 중국 올림픽 대표팀의 부끄러운 6가지 기록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전했습니다. 첫째, U23 아시안컵에서 7연패를 당했다. 마지막 승리는 2018년 1차전에서 오만을 꺾은 것이 이 팀의 유일한 승리이다. 둘째, U23 아시안컵에서 5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했다. 셋째, U23 아시안컵은 통산 14경기 1승 13패로 6년 연속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넷째, U23 아시안컵에서는 한 번도 본선 진출이 없었고 5대회 모두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다. 다섯째, 16년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은 2008년으로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다. 여섯째, 올림픽 남자 축구 대회 연령 조정이 U23 연령층으로 변경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저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 다룬 내용을 보니 중국 올림픽 대표팀의 성적은 정말로 처참하네요. 중국의 163.com에서는 얼마나 비참한가. U23 아시안컵 중국 대표팀 역대 성적 1승 13패 조별 예선 탈락이란 제목으로 중국에서 생방송된 U23 남자축구 아시안컵 B조 2차전에서 중국 대표팀이 한국 국가 대표팀에 져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목표가 없었다 라면서 종합성적 1승 13패라는 역대 U23 아시안컵 성적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인들의 경기 후 댓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느릿하게 경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2대 0으로 우리를 이겼을까? 골키퍼를 공격수로 기용한 것은 상대팀 선수들을 웃게 만들려는 의도였나 보지만 상대팀 선수들은 웃지 않았고 전술은 실패했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골키퍼를 중앙 공격수로 기용하는 감독이라면 패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건 아시안컵의 똑같은 패턴이 아니냐? 한 골도 못 넣고 완전히 똑같네.
지난번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도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상대는 일본과 한국이고 아랍에미리트도 2경기 모두 패했다. U23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슈팅 능력이다. 희망 없는 세대의 선수들이다. 정말 감독의 무능함이 문제야.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축구를 했는데 공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크로스도 못한다니 정말 축구를 못하는 선수들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높은 수준의 경기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 공격수들은 기회에 더 침착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다. 경기는 그럭저럭 괜찮았고 최소한 몇 번의 슈팅은 골대 방향으로 갔으며 점수도 예상대로 나왔다. 너무 아쉽다. 한국의 4명의 수비수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우리는 골을 넣을 기회를 놓쳤다. 한국 수비는 평범하지만 골키퍼는 정말 안정적이다. 경기 내용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실력 차이 때문에 패배했다. 특히 기회 잡는 능력에서 차이가 컸다. 국내 감독들은 모두 어리석어 보인다. 정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국 선수들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악의적인 발언은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이 최근에 했던 경기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대1은 이미 꽤 좋은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실력 발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선수들의 수준을 보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앞으로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여전히 3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졌지만 이전 경기들에 비하면 선수들의 플레이 방식과 정신적 태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패스 속도가 느리고 볼 컨트롤이 불안정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2경기에서 골 하나도 못 넣고 3실점했는데 성공이라고? 미친 거야. 문제는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중국 선수들의 심리적인 문제는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중국 축구가 언제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하늘만이 압니다. 이상으로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제는 중국 대표팀의 경기에 대해서 조롱 섞인 기사들 또한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어제 U23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보고 중국 대표팀에 대한 실망이 정말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중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현재 2경기 2패에 무득점을 하면서 중국인들은 또다시 지난 아시안컵의 악몽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자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키퍼를 필드 플레이어로 출전시키는 해프닝에 대한 지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전지훈련도 하면서 합숙훈련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면서 많은 중국 팬들의 실망을 가져온 듯합니다. 경기를 보니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서는 이용준 선수의 득점력이 가장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이용준 선수는 차기 A대표팀 포워드 자리를 넘보게 될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골키퍼를 본 김정훈 선수의 침착함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훈 선수도 A대표팀에서 볼 날도 멀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조별 예선 경기는 각 팀이 한 경기씩 남았는데요. 이제 중국은 중국과 같이 2패를 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꼴찌 결정전이 남았고 우리나라는 각각 승점 6점으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과의 1위 결정전이 남았습니다. 1위로 올라가는 게 8강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을 꺾고 조 1위로 8강전에 진출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